네, 날씨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날씨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기상 기자를 연결해 봤었는데 일단 내일은 춥다 그랬는데 오늘 날씨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다소 좀 흐린 것 같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아침 네. 시간에 날씨가 좀 흐려야 포근합니다. 지금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오늘 아침 최저기온, 지금 예. 기온은 더 많이 올랐겠죠. 한 11.3도로 평년 이맘때면 한 자릿수를 보여야 되는 기온에 비해서 흐린 날씨 덕분에 좀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좀 일부 지역으로는 이렇게 흐린 날씨가 좀 비 예보까지 전해집니다. 근데 내일부터 추워진다라는 이제 기상 리포트 앞서 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찬 공기가 구불구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기존에 머물고 있던 이제 따뜻한 공기와 좀 부딪히는 그 과정 안에서 깊은 기압의 골짜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이 골짜기 공기가 모여들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비가 내리는데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 소식이 있긴 있군요. 맞습니다. 서해안 지역 쪽이기 때문에 서울과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이제 서부 지역 쪽 그리고 충남과 전북 서해안 지역의 비의 양인데 양도 5mm 안팎으로 적고 그 기간 자체의 예보의 시기도 오전부터 오후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예. 뭐 바깥 활동하실 때 좀 날이 흐려서 비가 오지는 않으니까 좀 불안하는 마음은 맞아요. 있겠지만 양도 적고 뭐 내리더라도 뭐 빗방울 흩날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작은 우산 정도는 챙겨서 나가신다라고 하면 오늘 뭐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나들이 가시려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맹 칼럼니스트 말처럼 오늘은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굉장히 추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투를 꼭 챙기고 나가야겠어요. 그렇죠. 돌아오시는 길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면 예. 오늘 아침에 나갈 때하고 또 날씨 풍경이라든지 느껴지는 기온은 좀 다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낮부터 좀 찬 공기가 확장을 하는데 일단은 바람이 좀 강하게 붑니다. 기온은 내림세로 돌아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리포트처럼 뭐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 시점 자체는 이제 내일부터 나타나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 전면에서 찬 공기가 이제 유입되는 과정 안에서 상대적인 추위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서해안 지역 쪽으로 나들이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의 바람이 뭐 초속 한 15m 이상, 예.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50km 이상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또 풍랑특보도 바다에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좀 백길 이용하시거나 해안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바람으로 인해서 좀 체감온도 좀 떨어지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나 그럼 내일부터 도대체 얼마나 추워지는 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온이 몇 도 정도 떨어지는데 좀 추웠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어떤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워낙 따뜻했었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름의 더위가 남겨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낮 기온이 얼마나 높은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름 같다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그렇죠. 느끼는 거는 아침 기온에서 사실 느껴져야 되거든요. 뭐 이제 서울의 기온이 한 자릿수래 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맘때 서울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여야 됩니다. 한 8도 정도여야 되고 오늘도 평년보다 좀 웃도는 기온이었는데 최근 날씨를 잘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비가 굉장히 자주 왔어요. 맞아요. 비가 오게 되면은 물론 낮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을을 느끼는 것은 낮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느껴져야 되거든요. 아침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지금 밤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비구름들이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아침 최저 기온도 원래 이맘때 나타나야 될 이제 기온, 낮 기온 정도 수준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15도에서 20도 사이의 기온 자체가 낮 동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가 사실 한 9월 중순쯤에 나타나야 될 기온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10월 날씨가 사실 이번에는 상실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기온이 낮아지는 거는 이맘때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 정상적인 범주이기는 하지만 그 하강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북쪽 상공까지 머물러 온 찬 공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공기의 성격 자체도 좀 11월 하순쯤에 내려와야 될 정도의 찬 공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가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기온이 하강하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는 추위는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일 최저 기온, 아침 최저 기온 서울 한 11도 선에 머물렀는데 내일 아침은 4도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도 월요일 추워졌다가 화요일이 절정이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절정인데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도까지 떨어지는데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부 경기 북부 지역은 실질적으로도 영하로도 떨어지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더위는 거의 뭐 0도 가까운 수준의 새벽 출근길 맞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관련된 기상 관련 내용들 저희가 속보 관련해서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사이 찬 바람이 강하게 밀려올 거고요. 경기 연천, 포천, 강원, 평창, 철원, 또 충북 진천, 경북 문경 등 관련된 중부 일부 남부 내륙에는요.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보는요 오후 9시부터 발효가 됩니다. 또 내일 강원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가을 첫 영하권을 보이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화요일 아침에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날씨가 추울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라는 내용들 기상청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기상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추워지나 이게 좀 궁금해요. 하루 만에 추워졌다기보다는 그전에 너무 따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나은 겁니까? 그렇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날씨 자체가 서서히 스무스한 어떤 흐름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극단의 날씨들이 하루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달라진 날씨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만큼 한파라고 하면은 사실 계절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이제 단어잖아요. 근데 보통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특보의 기준이 이제 주의보하고 경보라고 하면 이제 단계적인 거, 좀 덜 심하면 주의보, 더 심하면 경보인 건데 보통은 그 기준이 하나의 기준이죠. 근데 이제 한파특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개나 됩니다. 그래서 겨울 초입후에 내려지는 한파특보의 기준과 그리고 겨울 한겨울에 내려지는 그 한파특보의 기준과 그리고 이제 꽃샘추위가 남아져 있는 뭐 4월 달까지 내려지는 한파특보의 기준이 약간 다소 다른데요.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특보의 기준은 이제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온이 평년보다 3도가 낮고 실제 기온인 3도도 못 미칠 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미치진 지역들이 지금 이제 강원 산간이라든지 경기 북부 지역에 내려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즉 이 추위가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그 기준에서 좀 알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들 지금 한파특보 내려진 지역은 뚝 떨어진 거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하루 더 거쳐서 뚝뚝뚝 떨어져서 그렇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내려지는 그 기온 자체의 폭은 거의 상대적인 한파특보가 내려져야 되는 10도 전에서의 아침 추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그 외에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들도 상대적인 추위는 굉장히 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상 속보와 칼럼니스트님의 말을 종합해 본다면 확실한 것은 겨울 옷은 꺼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이렇게 날이 좀 시원해지고 선선해지니까 뭐 단풍 보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산에는 단풍이 많이 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들 들리더라고요. 가을하면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단풍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색 단풍을 울긋불긋 이쁘게 든 단풍을 보는 조건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9월 달의 기온 자체가 얼마나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느냐. 보통은 일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맑아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가을철에 비가 자주 오기는 하지만 이번 가을처럼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강수량이 돼줘야 이제 9월 한 28일 정도쯤에 강원 산간 이제 1000m 이상인 그런 이제 설악산부터 물들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남쪽으로 번져 나가는 것인데 일단 기온 자체가 너무 높은 기온이 오랫동안 9월 달까지도 유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풍의 시작 시기가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10월 2일, 그러니까 9월이 아니라 10월까지 밀려났고요. 오늘 지금 이제 저 지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첫 단풍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보통은 산 정상에서부터 한 20% 정도 물들었을 때는 첫 단풍, 그리고 이제 뭐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 정상부터 50%를 절정, 80을 기상청에서는 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늦더위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단풍의 시작 시기가 늦춰졌고 단풍이 이제 엽록소 분해를 하기 시작을 했으나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엽록소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물기를 많이 머금은 이 이제 잎사귀들이 낙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대로 이제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 보통은 한 10월 하순부터 11월
11월 상순 정도는 단풍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절정 예보를 하긴 했지만 예. 이대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온 상황에서 강한 바람까지 분다라고 하면 과연 단풍 절정 시기까지 이 늦은 단풍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단풍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소 아쉬울 만한 소식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해주시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올해 태풍은 그렇게 없었단 말이죠. 이것도 꽤나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9월 사실 태풍 때문에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예. 근데 9월에 태풍 소식이 좀 덜 없다 바쁘셨어요? 보니까 좀 많이 덜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태풍이 흔하지 않은데 올해는 참 태풍이 여러 가지의 기록을 낳았습니다. 올해 태풍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6월 달에 서태풍이 발생을 했거든요. 2016년 이후에 9년 만에 늦게 태풍이 발달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는 하지만 태풍은 이 북서태평양 부근의 넓은 해상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차곡차곡 발생을 합니다. 지금 24호 태풍, 24번째 태풍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11월과 12월에도 평년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3개의 태풍이 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늦게 발생했는데 평년 이맘때 발생하는 태풍보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4개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했고 근데 많이 발생한 태풍이 우리나라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1988년과 2009년 이후로 이제 올해 1년 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은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0월까지도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우리나라의 기상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막강한 한기가 내려오는 마당에서는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에 못 올라왔고 이제는 차가운 공기가 장악한 그런 상황에서는 10월 태풍 앞으로 더 올라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과거와 다른 그런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우리나라에 올라오지 못했다. 근데 사실 안 올라오면은 위험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태풍이 주는 효자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좀 덜어 있거든요. 뭐 더웠던 폭염을 식혀준다든지 바닷물을 섞어주면서 좀 어장을 풍성하게 형성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는데 이렇게 와야 될 태풍이 적당히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기상을 연구하시는 이제 연구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볼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이 상실되다시피 했었고 지금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럼 이 추운 그대로 해서 이제 겨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을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기도 덜어 조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야기를 잘하지만 이 봄이 맞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을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는 일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얘가 한 9일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가을의 시작 시기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늦습니다. 한 9월 26일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면 1991년부터 2020년 동안의 30년을 평균한 값이고요. 그러면 겨울의 시작은 마찬가지로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까? 일평균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요 시기를 살펴보니까 한 11월 하순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은 원래 평년값으로 봤을 때도 3개월을 채우지 못합니다. 한 2달 정도의 겨울인 건데 그러면 이번에 서울이 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단발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겨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온이 떨어지고 나서 한 수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좀 후반에는 또 다시 이제 오늘과 같은 그런 좀 완연한 가을 날씨 좀 느끼시다가 또 주 후반부터는 또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겨울철을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뭐 3일 추웠다가 4일 따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은 이제 가을도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좀 한 3일 좀 추웠다가 좀 따뜻해지는 이런 변동을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운 공기보다 찬 공기의 세력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지배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겨울다운 겨울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한 11월 한 초중순부터는 좀 완연한 초겨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기온 변화가 사실은 많은 분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보다는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하강하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일교차, 하루와 하루 사이에 얼마나 기온이 또 급감하는지에 대한 기온 변화에 더 건강 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외부의 기온이 계속 들쭉날쭉하다 보면은 우리 몸은 이제 그 체온이 이제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일단은 기온이 낮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서 이 각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소를 각 기관에 적당하게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도 또 힘들고 여러 가지의 장기들이 오로지 체온 유지를 위해서 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기온이 또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몸이 또 적응하는 과정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하루 사이 그리고 하루 간격 사이에서 변화하는 그런 때에는 최대한 그 보온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 반소매 차림에 낮에는 덥다라고 해서 반소매 차림에 두꺼운 패딩을 입는 이런 옷차림은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얇은 옷을 여러 벌 이제 입으셔서 그러니까 내일도 물론 춥기는 춥습니다만 오리털 패딩을 입는 것보다는 좀 안에 적정한 얇은 옷을 여러 벌해서 뭐 경량 패딩 도톰한 경량 패딩 정도의 옷차림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챙겨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날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